청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섭섭해서 어떡하지? 네? 왜요? 내년까지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나서 내년까지 우리 못 보는데. 어디 휴가 가십니까? 네. 아 근데 한 주 만에 이승현 건님 뵀는데 네. 왜 이렇게 이뻐지셨? 예. 다 예의상 이렇게 새해 덕담인가요? 예. 좋네요. 네. 네. 한 주 만에 뵀는데 우리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네. 노코멘트입니다. 아이고 내가 잠시 또 기대했다. 이재 소장님 덕담은 차영조 소장님께서 해주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진우 선생님께서 저희 네. 들어올 때 네. 못 와서 뭘 하시겠다라고 뭘 못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주셨거든요. 아 그 눈빛을 눈빛을 저한테 느끼셨어요? 쏘셨거든요. 오. 근데 제가 동의를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거성 차티스트 발음도 안 되네. 차티스트님. 예, 차티스트님께서는 네. 맞춘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틀린 거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거 맞추신 거 하려면 3박 4일 밤새셔야 돼요. 제가 말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탈라요. 안 돼요. 자, 지금 들어오시는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님, 저희 기존 분위기랑 달라서 많이 놀라셨죠? 내년에는 좀 더 화목한 저희가 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화목해요. 우리 네네. 이준 선생님 건강을 걱정하고. 뭐처럼 둘이 진짜 합이 잘 맞네. 네, 합이- 나 이제 하나 묻어버릴 때는 에? 막방이니까. 막방이니까. 이공이기 막방이니까. 네. 내년이면 또 다 잊으시죠? 그러죠. 예. 아니 근데 어째 우리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 산타 오. 저기 그거 뭐야 크리스마스 지나니까 그래서 환율 뚝뚝 떨어져. 네. 외국인들 막 사줘. 지수도 막 올라. 이게 다 이승현 건님의 빨간 옷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들이 산타가 지각한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산타가 지각한 거 아니냐. 네, 네. 산타가 지각했다라기보다는 내일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일. 산타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예. 그것들이 예. 이제 오늘 들어왔고 오늘 일단은 그 10억 양도세에 대해서 가져갑산 안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안 하기로 결정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젯밤에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음흠. 어젯밤에 재정기획부에서 오후 4시에 보도자를 뿌려가지고 오늘 이제 국무회의 통과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져갑산 안 하니까 예. 좀 그 물량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하고 이제 또 모르죠. 이제 마지막 날 내일 이제 배당 락하고 모레 이제 윈도우 드레싱까지도 이어진다라면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하루하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개인은 팔고 그런 하루였네요. 이게 수급이 좋다고요? 아, 또 독서를 품어서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이게 수급이 좋은 게 아닙니다. 윗돌 빼다가 아랫돌 메꾸는 이런 현상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한 보통 아랫돌을 빼서 윗돌 개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윗돌 빼서 아랫돌 개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선생님 네? 근데 여기서 세 명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고 이진우 소장님만 이해를 했어요. 역시 관록인지 역시 차티스트님의 이 큰 뷰는 이런 작은 하나도 잡아내신다. 이게 관록일까요? 연세일까요? 아니 근데 왜 이진우 소장님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아니 이 상황은 공격은 뭐죠? 이 저희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이런 마음들. 네. 이상하죠? 예. 네. 네, 오늘도 화목한 인포맥스 우리는 이제 뭐 라이브입니다. 인원수로 이제 소장님을 하니까 원래 다 할 때 예. 그- 얘기하시죠. 예. 네. 뭐 윗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래쪽에다 개든 아랫돌 빼서 윗돌에다 고든 간에 글쎄. 다 돌돌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네. 글쎄 수급이 왜 이게 보통 보면은 이런 때마다 이제 개인들 양도세 물량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받죠.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합니다. 그것도 한 3, 4일 동안 쫙 산다 보니까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됩니다. 누가 합니까? 1조나 샀네. 기관. 네. 프로그램. 기관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매수로 확 들어오면서 맞춘 거죠. 자, 내일 배당락되고 제가 3일 넘어가는 거 못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로 바뀐다. 어떻게 되나요? 아작. 산 거 그대로 플러스 알파 배당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배당 우리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수급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거 언제까지나 이래야 될까요? 대주주 양도세 이거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 5, 6년 전부터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연말만 되면 그거 네. 물량 다 뺏겼다가 그거 그대로 나와서 다시 나오고 이런 과정들 이제 지겹습니다.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는 것 같았는데요. 울컥해가지고요. 예. 방금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네. 진짜 지긋지긋하다는 그 어떤 그 네. 그러니까 그래요. 또 우리 화요일은 또 우리 톰 형의 또 준비하신 자료를 한번 보고 가야 되는 날이니까 네, 먼저 한번 보고 좋습니다. 갈까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오늘 제도 바뀐 것만 제도 바뀐 거. 제도 바뀐 거 일단 아까 그 10억 양도세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고 물적 분할 제도가 지난번 금요일 날 언급한 것처럼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반대하시는 주주분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가 됐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왜 중요하냐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LG 화학을 갖고 있는데 LG 엔소를 이제 물적 분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나 LG 물적 분할을 반대한다. 그러면 LG 화학을 내 주식을 회사에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이상이 사달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 이걸 사줄 수가 없죠.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땡땡 이런 것도 일반 주주 반발로 물적 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하는 것은 규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얼마에 사줄 것이냐 이게 지금 그런데 주주와 기업 간의 협의를 결정하래요. 어떻게 협의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상 이제 시장 가격 이제 과거 2개월, 1개월, 일주일간 가중 평균, 산술 평균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거래량과 이제 가격을 다 해가지고 예. 나오는 거다라는 개념이 안 되면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일단은 일반 주주가 반대를 막대하게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물적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LG엔소 같은 경우 상장을 했잖아요. 이 상장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적 분할이 지금처럼 이사회 결의로 땅땅땅 해서 주주 의사에 반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제 강화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발령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유형인데요. 뭐 여러 가지보다는 딱 이렇게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도 참 머리 좋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투자 손실 지금 나 있잖아요. 이거 보상해주겠다. 네. 한 큐에 만회해주겠다. 비상장 보통 우리가 한 큐에 만회해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50% 깨졌는데 어떻게 50% 만회? 그렇죠. 비상장 주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 진짜 좋은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절박하면 네. 그렇게 해서 너 지금 그 1,000만 원이 얼마 돼 있어? 500만 원 돼 있는데 500만 원 입금해. 그럼 우리가 이거 해줄게. 그럼 입금하면 연락 안 되고 이렇게 친다. 한마디로 사기 사례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무료로 주식 정보 제공한다는 카톡을 보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업체 담당자가 50% 이상 수익 보장 때는 1대1로 제공할 테니까 1,000만 원을 결제해라. 라고 했다가 손실 발생해서 이제 또 이렇게 되는 사례. 이게 이게 소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일부에서 김영익 교수님 단톡방에 김영익 교수님 사칭 당하셔가지고 막 항의 전화 받으셨다잖아요. 김혁 교수님은 단톡방이 아니라 진짜 한 5분은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완전히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진짜 김혁 교수님 만든 건가? 제가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들어가 보거든요. 차 소장님도 보셨어요? 네, 그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진우 소장님은 없더라고요. 글쎄 일부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급이 안 돼갖고 아직 사칭하는 놈도 안 나와서 아직까지. 혼날까봐. 그것도 제가 네가 무슨 이러면서 또 비교하실까봐. 그것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 아니, 알거든 가들도 알거든. 그렇죠. 정말 종목 몰라 주식 몰라 알거든 가들도. 자,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사기냐 아니냐 좀 애매한 구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설 HTS 이용하는 겁니다. 사설 HTS 사설 이용하는데 HTS. 지금 여러분들 이제 파생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 중에 사설 HTS 운영하는 회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깔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활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차단하고 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도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게 증권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베이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증권전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툴은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눈에 익으신 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형적인 그냥 이 증권전산 툴로 개발 안 된 거라서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결국 얼추 좀 티가 나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 리버모 유명한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 예. 제시 리버모가 초반에 돈을 벌었을 때 제도권에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사설 증권 거기서 벌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전산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그게 1920년대 3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는 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설 거래소에서 자기 돈으로 거래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팔자 9,000원 사자가 있으면 예. 내가 10,000원을 팔겠다면 사설 증권 애들이 10,000원에 팔아주고 9,000원 사겠다라면 주식을 넘겨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시리 모모가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제도권을 딱 들어왔는데 제도권에서 돈을 다 잃었어. 이게 10,000원에 사겠다라면 안 사지는 거야. 안 사죠. 호가 뒤에 가서 붙어버리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9,000원에 팔겠다면 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리모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돈 벌었고 다시 와가지고 했던 이런 어떤 건데 이것도 이 사설 HTS가 정상적으로 증권전산에 접속돼 있다는 거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증권회사에서 지금은 다 없앴지만 옛날에 김인수 대표님 다니실 때 객장이 있었잖아요. 객장에 이제 뭐 시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 전산에 접속한다라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회사는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처음부터 없앤 게 그래서 정가부터 없애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게 사설 HTS가 되다가 나중에 그들이 감당이 안 돼 버리면 진짜 내가 뭐 여기서 10억 벌었다 달라 못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전산이가 다 되겠지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산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가가 전혀 다릅니다. 호가가 호가가? 다르고요. 들어오는 속도도 다르고 딱 보면 티 납니다. 피가 나. 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설 토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은 게 주식 쪽은 별로 그렇게 지금 최근에 하는 것 같고 파생은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설 그래요? 방들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가 그리고 또 증거금 없이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하나를 10만 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옵션 단위를 예. 10,000원 10,000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 베팅하게 되면 다 결제 맞춰서 돌려준다. 여기다 결제일 날 보니까 크게 터졌어요. 예스 접속하니까 로딩 중입니다. 로딩 중.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못 넘어가요. 예? 네, 로딩 중. 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전화 걸었더니 없는 번호입니다.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특히 파생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증거금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김민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쪼개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돈 10,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이죠. 근데 돈 10,000원이 재파에 터져서 1억이 됐다. 달라 그러면 로딩 중인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뭐지? 지금 채팅창에 갑자기 보여서 네. 타이거 한크님 소장님 내년 호가 변동 설명 좀 부탁. 무슨 말씀이세요? 호가 변동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호가가 더 이제 촘촘해진다. 촘촘해진다? 네, 촘촘해진다. 이제 1원 단위로 호가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 호가 변동이 이제 지금은 10,000원 이하는 10원이고요. 10,000원 넘어가면 1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10원 올라가다 100원이면 퍼센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500원의 한 호가하고 5,000원의 한 호가는 그 폭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좁히기 위해서 소위 말해 트래킹 에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호가를 늘려놓는 건데 그때 이제 저희들 얘기하면서 이제 김민수 대표 예를 들자면 당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호가 단위로 이제 매물들이 쌓이게 되면 왜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물량에 100원 단위로 이렇게 쭉 있었는데 100원 단위 쭉 있어서 하나 하나 뭐 체계시계 보면 100원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엑스레이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가 5천만 원 이상 매수 체결한 금액들을 이제 확인되게 네. 하게 되면은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호가를 쭉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이게 딱 어디서 5천만 원 정도까지 딱 멈춥니다. 근데 그런 변화를 감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반대로. 10,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면 옛날에 저희 그렇게 계산했어요. 이제 지금처럼 수수료 없을 때가 아니라 수수료가 나와버리는 거죠. 1.5니까.
10,000원에서 12,000원이면 2% 먹었는데 수수료가 나와버리는 거죠. 수수료가 네.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매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200원 먹으려면 호가를 20개를 먹어야죠. 굉장히 어려진다는 얘기죠. 호가가 20개를 먹는다는 호가 20개를 잡아먹어야 200원 20개를 먹는 먹어야 거야. 돼. 지금 호가 2개만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보면은 그 안에 뭐 2주, 3주, 막 21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쭈르륵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계산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단가도 이걸 쭉 해서 증권 전산대로 그대로 따지는 게 이게 되게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호가가 안 보여요. 또 위에 호가 이상 그렇겠네.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애매해졌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는 맞습니다. 변동성을 그리고 줄이겠다는 의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 소수점 매매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소수점 매매도 가능하니까 정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수점 매매하실 분이 얼마나 되시겠나 하겠지만 지금과는 판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친기관 정책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기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 만들기님은 선수들 작전하기 힘들어진 거죠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하시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그래요? 힘들어졌고요. 어. 근데 반대로 얘기 드리면 누가 네. 힘들어졌다고? 제리 형이. 아니, 단타 치는 사람 일단 힘들어졌고 단타 힘들어온 것보다 물량 파악이 안 됩니다. 아, 물량 쉽지 파악이 않아요. 안 돼.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 힘들어졌고 네. 뭐 작전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어깨에 힘들어가신 분들도 네, 시장할 때 이제 좀 더 신경을 쓰든가 뭐 그렇게 조금 더 스마트해져야겠네. 작전 그리고 해쳐물라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호가에 그거 있죠. 호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 네네. 엄청 또 많아질 거고요. 아. 그렇겠다. 네. 그러다 친기관 가능하죠. 그냥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친기관. 네, 너무 또 기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더니 음.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나갔더니 다 기관분들이세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지금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적당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만 기관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기관장으로 아, 됐고요. 근데 연락 오시면 갈 거 아닙니까? 오면. 그죠? 야, 연락 기다립니다. 이렇게 전화번호 쫙 자막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평 넘어가십시다. 2022년 2022 총평. 네. 가시죠. 총평이요? 예. 각자가 소장님 준비한 준비하신 거, 제가 자료. 준비한 거, 네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고요. 일단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건 뭐 예측 못했던 상황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 부분 인플레이션이 이제 작용을 했죠. 원래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이냐 공급 견인이냐라는 건데 아무래도 공급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되면서 글로벌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러시가 된 거죠. 정말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금리 인상이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속도 면에서도 가파르고요. 네.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충격이 더 클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금리가 한 해 4배 올랐고요. 일본도 한 해 지금 최근에 지난달에 금리가 2배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온다라면 느낌이 좀 다르죠. 0.25, 4% 이 정도라면 하지만 4배 금리가 올랐다. 이럴 정도로 이게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 거죠. 네. 서서히 이게 우리가 그 개구리 삶듯이 온도가 올라갔으면 적응하지만 이건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확확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였고, 근데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우리도 입장이 모호해지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여파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밑에 있는 두 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무상증자 테마라든지 뭐 네옴시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에 더 강하게 흡입력이 생긴 거죠. 돈 벌기 어렵다 보니까 테마주들은 매년 있어요. 내년에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흡입력이 있게 다가왔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9월달 얘기지만 뭐 신용 반대 매매 참 이게 2020년에 들어가서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없다가 코로나 때 반대 매매 당하고 2020년 3월에 그리고 2022년 9월에 반대 매매 나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공매도가 많았다가 또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또 논쟁도 벌어진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 저도 올해에 대한 총평. 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종목. 네. 올해 2022년을 빛낼 그 종목 1위, 2위 다 그쪽 섹터입니다. 오? 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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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튬. 네. 어디예요?
1위가 네. 하이드로 리튬. 아. 네. 2위가 골드 쉽. 골드 쉽. 쉽. 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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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쉽. 아, 네. 쉽이면 배니까요. 아, 쉽은 네. 배니까. 아. 쉽. 네. 금배입니까? 금배? 금양? 난 지금 금양을 알고 있었는데 골드십 그래갖고 이게 내가 영어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나 지금. 본인이 쉽이라 해놓고 쉽이라며. 욕을 하고 그러세요 저한테. 마지막 3위. 네네. 참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잠깐 왜요? 말씀드린 삼천리. 아, 저 어떻게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야기했던. 아 예. 이렇게 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특징이 뭐냐 봤을 때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리튬 따라서 근데 그것도 하반기에 거의 폭등한 종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리튬 따라 삼천리요? 리튬 따라 삼천리. 오, 어. 야, 라임 좀 되시는데요. 네. 이렇게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리튬 쪽은 뭐 잘 금양은 또 그냥 뭐 초기에는 잠깐 뭐 했지만은 근데 건드려 본 건 한 두 종목 됩니다. 하이드로는 전혀 손도 안 냈고요. 네. 근데 결론은 저기까지 날아간 거 보고 역시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 한해 총평은 단타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여러분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올 한해 총평. 네. 그래서 내년도 네. 이런 거 나온다. 내년도 이런 거 충분히 나옵니다. 내년에도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잘 보고 섹터에 대한 동향, 와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갈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원 가입하세요. 또 이건 무슨 농담을 못하니까 저 또 저러면 진짜인 줄 알고. 네. 아니 그거보다도 김민수 회원 모집하는 줄 알고. 채팅방 저 카카오톡 채널 아직도 있더라고요. 한 6 똑같은 얼굴 가지고 6명이다. 아이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딱 하나 웃겨봐. 웃겨봐 해가지고 못 못 웃깁니다. 웃기면은 예. 한 가짜다. 2초 안에 아무 얘기도 없다. 그냥 바로 욕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전망인데요. 전망 및 주요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 증가를 저는 가장 포커스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줘야 건강한 강세장이죠. 네,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이제 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네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려면 수급상 매물대가 지금 층층이 쌓여 있기 때문에 2020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없었죠.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는 정말 우주공산이었죠. 무주공산이었지. 네, 우주공산이었는데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 지겹다 이제 주식 안 하겠다. 내가 원금만 오면 안 하겠다라는 분들도 상당수가 아닌 일부라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네. 그 매물대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이 매물대를 받아내지 못한다라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HTS 키셔가지고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을 한번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밀리니엄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밀리니엄 버블 때 뭐 어떤 논리든지 차트만 놓고 보면 밀리니엄 버블 때 고점을 다시 그 고점 돌파하는데 4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2008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점을 본다라면 이게 지금 뭐 3차원선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논쟁을 떠나서 일단 과거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게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최근에 2015년, 16년도에 막대한 제약바이오 장이었었잖아요. 아직 그 고점 못 벗긴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은 종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IB 같은 경우 이제 2,800선, 3,000을 넘기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래도 글로벌 IB가 한 200포인트 더 써주네. 네, 국내 증권사들은 전부 2,600이었잖아요. 어쨌든 뭐 이 정도 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 다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자라고요. 그리고 캐스탁 쪽에 이제 개별 이슈가 활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대형주가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저점 통과 시점이랑 이런 건데 업종별로 다른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관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년에는 계속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뭐 기대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혼동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여유롭게 뭐 상저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라는 게 항상 어려운 일이었죠. 네. 항상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년도에는 뭐 피봇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잘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저기 또 제리 형 또 드립 들어오기 전에 진단 빼봅시다. 저는 이제 조용히 갑니다. 조용히 갑니다. 유망 섹터를 제가 보는 유망 섹터예요. 제가 보는 유망 섹터. 네. 제가 작년 이맘때 제 나름대로 2차전지 소재를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제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예, 드려서 하는 것처럼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경기가 불안한데 네.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제 개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비주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제 이 트리거가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 2차전도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 통신 장비는 이제 5G에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여행 섹터는 이제 오늘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흑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현재 지금 일본 여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저는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갈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과연 어떤 것이 내년도에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제리 형한테 네? 질문. 네. 반도체 장비는 있는데 반도체는 없어요? 반도체 장비랑 반도체랑은 다르죠. 다르다. 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가 아닌 반도체를 저기다가 넣을 수는 없다. 넣어도 되죠. 넣어도 넣어도 돼? 되는데 예. 이게 보통 보면은 타이밍의 예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저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차피 저점은 만들 텐데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뭐 그냥 그분들의 영역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넣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염승환 이사 예. 나왔을 때 저희 한번 이렇게 딱 쇼미더머니 한 거 있죠. 쇼미더머니 하셨어요? 예, 저 없었을 그러셨습니다. 때? 네. 아 있었어야 됐는데. 네, 카운팅 스타 이러면서 막 했던 게 그게 아. 있었거든요. 네. 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류들 네. 그런 게 내년에 저 이제 실적은 벌써 레벨업이 될 거예요. 벌써 이제 장비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필두로 해서 한번 보는 건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단적으로 SK하이닉스 언제 사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실적이 와장창 안 좋은데 와장창 안 좋은 게 이게 그때를 사야 되겠는데 그게 4분기자 1분기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확 그러니까 뭐 이런 적자 이런 거 이거 말고 매출이 확 꺾여야 이제 있던 재고가 정리가 되는 이런 게 맞물리지 않나. 그래서 그때 가장 안 좋을 때를 노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넣는 거는 반도체 업황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아. 업황상 반도체 지금 이 장비들을 투자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트리거예요. 지금 이 업황이 좋아진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현금 흐름도 악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상태에서 이럴 때라면 지금 오히려 투자를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지금 2차전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이거는 미국 때문이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리 형 네, 질문 2. 네, 아까 저 차 소장님 준비한 유망 세트 중에 네, 저 밑에 항공, 네. LCC 네. 꼭 홈페이지나 여행사 들어가서 기내식 저 주문을 해야 기내식 먹을 수 있는 그 그렇죠. LCC 말고 말고요? 네. 말고 대한항공이나 네. 아시아나 같은 그쪽은 안 그럼 뒷장에 있습니다. 역시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역시 기내식에 관한한.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제 제 뒷장을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주위 섹터로 이제 경기 민감주로 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경기 사이클이 이제 회복이 될 때가 지금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 이제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경기 민감도는 좀 배제할 생각이고요. 이익 증가 착시 효과에 대해서도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익이 늘어는 아는데 이 폭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폭이 작아지게 된다라면 상당히 여기 이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게 1등이 3등대 이게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1등에서 3등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2022년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어요. 상반기에. 예. 그래서 이번에 4분기 때 성과급을 준대요. 예. 근데 지금 화물이 그 가을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화물이 좀 덜 꺾인다라고 봤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는 화물이 생각보다 급감을 해버렸어요. 화물이 급감을 해버리고 여객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여전히 흑자예요. 돈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잘했던 애가 잠깐 3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혼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반응 못하는 거야. LCC 같은 경우 적자고 돈 못 벌던 애들이 이제 좀 돈 버는 거예요.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10등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 너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야, 너 공부 좀 했구나. 오히려 1등에서 3등 하면 불려 나와가지고 옛날에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1등에 3등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정규 1등 다시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 반에서 꼴찌했던 저는 뭐 좀 올라오면 칭찬받고 하는 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게 LCC가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라는 게 항상 보는 관점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적자 난 적도 없고 이익이 나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고 LCC는 적자고 재무제품 개판 오브전인데 왜 올라가냐라는 것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요건 좀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각종 테마주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칭하는 그런 데가 많아진 거 봐서는 테마주는 내년에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박스권 장세에서 뭐 급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럴 때는 또 저런 장사가 또 횡행할 테니까. 오늘 보니까 드론주가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고 내년에 대해서 에휴 그렇게 했구나. 게다가 또 이게 기승할 때가 그런 때거든요. 왜 드론주는 왜 또 난리쳤어요? 뭐 북한에서 뭐 날렸다고? 글라이더를 이렇게 슉 날렸더니 그게 와가지고 서울시대를 막 뒤집고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데 파리채 이만한 걸로 이렇게 탁 잡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오. 갑자기 제 책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테마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뒤에 뭐 드론 부대 창설? 드론으로 이제 우리도 쫙 하고 이제 가서 드론이 드론을 잡는다. 부대 창설 얘기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상황입니다. 죄송해요. 네. 아, 제 책이 한 게 스스로 너무 아. 웃겨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제 책에도 웃어 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에 뒤에 한 1시 넘어서 이렇게 확 많은 거 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아까 수장님 말씀하셨듯이 박스피나 예전엔 예탁금이 충분히 많을 때는 다 중대형급 많이 보죠. 그랬죠? 지금은 점점 오늘 보니까 어제는 예탁금이 한 43조까지 갔다가 오늘 갑자기 3조가 확 늘었어요. 보너스 받으셨나요? 47조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결국은 하향 기조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점점점 물은 빠지는데 돈은 벌어야 되는 욕구가 강하다 보면은 다 이제 이런 쪽으로 치고받고 내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단돌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제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농담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부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담보대출하는 업계에서 달력을 뿌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탁상 달력 같은 건 이제 받으면 밑에 이제 무슨 저축은행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받아서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쓰는데 주가가 빠져갖고 담보부재에 걸리면 그 눈에 들어와요. 그 번호가 눈에 그게 갑자기 번호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아이고. 업계 1위 리드쿠퍼에서 신규 대출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거 지금 당장 그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대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기 안 당할 걸로 보죠. 근데 제가 다녔을 때 증권 다닐 때 지점장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면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지점장 방에 누워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카톡으로 띡 올리더니 야 나 300만 원만 좀 보내줘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알았어 그러고 보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잘 안 당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약할 때 내가 정말 주식이 지금 빠져가지고 오늘 담보부정이 나고 할 때 그게 눈에 들어왔을 때 거기 손을 대거나 정말 카톡방 들어가고 내가 정보라도 하나 얻어볼까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드코프가 의한다고요?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요. 맞아요. 왜요? 저도 왜? 궁금했어요.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겠죠. 조달 금리가 걔네들은 그 은행이랑 달라서 그 원래 제2금융권은 그 스탁론 주는 회사예요? 아니 그냥 리드코프는 수상론 주는 게 아니고요. PF에서 많이 몰려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조달 금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보통 법정 이자율 상한이 20%입니다.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은 거의 이제 19.97% 이렇게 받거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기 금리를 다 튀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채권, 그러니까 이걸 그 위험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빌려갔던 사람이 도망가는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율이 확 올라갔대요. 그렇게 되면 자산 건전성이 별로 안 좋아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관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중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찾아보니까 대법계 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도 중단하는데 다음 달 대법 철수 시작해서 2024년에 6월엔 아예 이걸 거기는 완전 철수를 거기는 원 그런 일본 애들이기 때문에 그쵸. 일본 대법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난번 제가 한 2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도 이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 신용등급 낮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레고랜드가 이제 불을 지핀 거죠. 그렇게 돼서 이쪽 자금 사정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겠다라고 하면 점점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저 근데 오늘 왠지 2부가 왜 이렇게 알차지? 그쵸? 어. 내용들이 속속들이 알차죠. 제가 드림만 안 던지면 이렇게 되네요. 작가님이 자료 준비하라 해서 준비 열심히 2시간 넘게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2부가 알차. 막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우실 정도로 2부 방송 아이, 마치고 그래도 승희 왜- 씨 빠밤 듣고 일어설 때 보면 늘 이렇게 뭐 했지 2부에서 싶었는데 오늘 뭔가 좀 들을 게 있네. 다행이다. 그래도 초반에 우리가 소장님을 디스했었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벌써. 벌써 잊으셨죠? 벌써 잊으셨죠. 네. 기억하실걸요? 알차달고 하신 거 보니까 너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역시. 그래 동아님도 그러셔. 너무 알차니 이상해요. 너무 알차니 이상해. 저희가 그동안 올 한 해 뭔 짓을 했길래 저희가 네. 그러면 제리 형 네? 지금 우리 저기 터미 형은 저거 2시간 넘게 준비하셨다는데 네. 저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봅시다. 네. 저 2023년 유망 세트 한번 떼어봐 주세요. 예? 유망 세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섹터가 나오고 하는데 네. 저기서 제리 형 특기를 한번 발휘합시다. 저 중에서 야 요거는 진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싶은 종목. 저 섹터별로. 주세요. 아니 어쩐지 아니 뭔가 느낌이 싸하다 싶었어요. 모든 섹터에 대해서 다 종목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왜 지금 제리 형이 저 쪼고 있는 그 유난히 보고 계신 네. 요 이제 시작하면 이거 좋아요 1000 넘어갈 거야. 너무 가면해야죠. 좋아요. 가면서도 여러분 넘어갈 때 지금. 화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 네. 네. 저는 섹터가 좀 다르고요. 예전에 좋게 보는 섹터가 아. 예, 그게 아, 이제 아, 아. 차이가 있고. 오케이. 네. 이렇게 시작해야 그렇지 정상이지. 그렇지. 무조건 종목부터 그렇지 막 얘기하고 그렇지. 뭐 제리 형이 빡, 보는 빡. 제리 형이 보는 유망 섹터. 네. 어.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네. 죄송해요. 제가 그러네. 그걸 놓쳤네. 네. 제리 형이 보는 또 유망 섹터. 예, 종목은 저희가 그런 쌀티 나는 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 막 뿌리면서 지난 한 2주 전에 계속 갔지 이런 거 방송하고 나시면 댓글도 좀 보세요 주말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얼마나 싼티 난다고 욕 먹는지 모르죠. 아 그래요? 어. 네. 맞네요. 그럼 반성해야겠네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소장님 안 좋게 보셨는데 저는 시각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통해서 소비주를 보는데 저는 소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기 민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바뀔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저는 저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가치와 함께 철강 업종까지 돌아간다.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는 파장을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 어차피 내년 가면 금리 인상은 끝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러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거는 원자재 쪽도 들썩이지 않나
안쪽에서. 원자재. 네. 그러면 그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 아이디어들 쫙 있죠. 그런 거 보면서 하게 되면 의외로 경기 하는데 솔직히 금리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당했지 그러니 경기 관련된 쪽은 솔직히 시장에 충격이 덜할 것 같아요. 느낌은.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안 좋을 것까지 반영해서 저만큼 밀었다. 근데 경기가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 같은 어떤 심각한 변화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경기 하면서도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설마 이런 거 움직일 줄 몰랐지 이러면서 요즘 종목 중에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벌써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절대 쳐다도 안 봤던 거 내년에 갑니다. 원래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 네. 내년에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게 저는 차라리 그런 화학주가 아니 왜 이게 가야 돼? 뭐 좋아졌어 그런데 막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전혀 다른 쪽에서 변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OLED 봅니다. 반도체보다 OLED 요? 예, OLED가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 4월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거요? 글래스. 이거 좀 뭐 하시나 했어요. 예. 요즘 아바타 보러 가시면 다 글래스로 맞아요,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아마 이게 AR, VR 쪽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기기가 먼저일까 컨텐츠가 먼저일까 고민을 했는데 소니에서는 한 방에 내놓네요. 소니에서는 예, 게임과 이걸 한번 다 즐겨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보다 보니까 OLED 쪽의 변화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마이크로 LED, 올레도스라고 하는 쪽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를 원래 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탕정 라인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이걸 대형 TV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소형으로 두느냐 하는데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 마이크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의외로 삼성이 어차피 이거 할 수 있는 회사 글로벌에서 중국이 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삼성이 준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쪽 종목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벌써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그나마 깜짝이야. 아니 자료를 하나 찾아보려고. 얼추 얘기하시면 벌써 채팅창에 막 종목이 왔다 갔다 해요. 올라오고 있어요. 네. 뭐 주린이처럼님이 빨리 올리셨네. 올레더스 이녹스 첨단 소재? 어우 깜짝이야. 됐어? 네. 이첨소, 네. 이첨소, 덕내, 이첨소, 뭐 이런 것들. 네. 덕내? 덕내. 덕내. 네. 덕내는 또 뭐예요?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거. 아, 이런 게 더 덕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비 쪽은 좀 작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푸드, 베버리지, 식음료인가요? 음식료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영어 할 때 눈에 힘 좀 주지 마소. 왜 꼭 잘하다가 영어 할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 그렇게 공부를 당했어요. 능력이 되신 것 같아요. 약간 본능처럼. 안 그러면 귀가 빨개지거나 이상한 변화가 나와요. 제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럼 오케이. 내년에도 감안해서 눈으로- 들을게요. 네. 그 이쪽은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때가 왔다. 내년에 뭐 전쟁이 더 격화가 되지 않거나 혹시나 뭐 종전, 뭐 휴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곡물가는 안정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들은 다 올라갔는데 실적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쪽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닐까. 요 이상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네. 우리 차 소장님 준비한 2023년 주의 섹터 한번 화면 잠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제리 형, 김 대표 보시기에 정말 요거는 내 요새 정말 주변에 누가 이거 언급만 하면은 뜯어 말리고 싶다 싶을 만한 뭐 없어요. 주의 섹터 중에. 뭐 각종 테마주. 꼭 저기가 아니더라도 네. 각종 테마주. 각종 테마주. 네. 조심해요.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리튬. 어. 네. 좀 그만 퉁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퉁퉁거렸으면 네. 좋겠다. 그만 퉁퉁 튀고 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건 게임의 룰이 다릅니다. 같은 주식이라고 해서 사서 올라가면 파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루저 게임과 현명한 사람들 게임의 룰이 법칙이 다르다.
현명한 사람들의 게임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의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정말 남들이 안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내 뒤에 와가지고 날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투자예요.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와가지고 내 주식을 밀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저 게임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사서 내가 먼저 팔겠다라고 주식을 딱 샀는데 뒤를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고립무원에 나 혼자 있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루저 게임은 이거는 테마라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로 쫙 올라갔다가 내가 그래서 야 분위기 탈 거야 딱 봤는데 사람들이 다 식어버렸어. 그럼 혼자 위에서 영원히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게임의 룰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테마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늦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식 좋은 말씀. 섹터 네 이야기까지 해봤고 저는 이것도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뉴스하면서 요즘에 중국 뉴스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또 그러실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네, 많이 네.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경제 쪽으로 오면 리오프닝 관점에서 중국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할 때는 방역을 푸니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통계도 지금 정확하게 뭐 이제 아니, 추산이 이제 자신 네. 없으니까 발표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발표도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또 오늘 뭐 호텔신라라던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것들 반응하는 거 보면 중국 리오프닝주가 조금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리오프닝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자고요. 일단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게 중국은 투트랙 격리죠. 일단은 정부가 지정한 호텔 격리를 하고 거기 나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정부가 지정한 호텔 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팩트죠.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자가 격리 해야 돼요. 자가 격리 지역마다 2일에서 3일 정도 해야 돼요. 호텔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행객들 같으면 호텔에 들어가도 되지만 집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 안 머물고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8시간 이내 이거 수시고 한번 가야 돼요. 수시고 가서 이제 수신과 제출하면 공항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였는데 언젠간 열리겠죠.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이걸 사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외국 기관들이 다 저 수급 체크해 보니까 샀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들이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어제 이제 신문 기사가 났는데 호텔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디 여기 뭐냐면 호텔요? 외국에 들고 있는 아니요, 우리나라에 들고 있는 거.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중에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호텔을 많이 짓거나 인수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오면 자기네 하나투어 버스 태워가지고 자기네 하나투어 그 호텔에 호텔에 재우고 재우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악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원매자가 나타나니까 매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들 논리는 더 이상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기대가지고 호텔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는 있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없지만 우리나라 여행업계가 더 이상 중국 관광객들의 인바운드에 따른 효율화를 하지 못하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금 사정 때문에 팔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긴 하겠지만 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중국 단체 관광객용 호텔들을 팔겠다.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 김희수 대표님은 네. 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은 네. 전 여행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행주. 네. 여행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웃바운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중국이 열립니다. 중국 장가게 뭐 이런 거 갈까요, 지금? 안 갑니다. 일단 열린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고. 두 번째 보니까 뭐 저 스위스 여행 지난번에 롯데관광개발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거의 1,000만 원급 되죠. 융프라우 여기에서 쫙 도는 6박 7일인가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대 나오더라고요. 6박 7일이 1,000만 원? 그렇게 봤습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그렇게 거 비싸? 원래 그 거기도 원래 소장님 옛날에 많이 다니셨잖아요. 특급 호텔로만 가가지고 그 리무진 서비스하고 그런 거지. 거기 지금 하면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저희들 가는 거고 소장님 가는 거 1,000만 원짜리. 저희는 200만 원이면 갑니다. 200만 원이 갑니다. 팍팍 그 환승해가지고 뭐한 저기 뭐 우크라이나 48시간 만에. 이건 또 호흡 좋은 거 보니까 또 지금 이진우 소장님 몰아가시려고. 어르신들은 좋은데 보내드려야 되고요. 좋은 그렇죠. 걸로 가셔야 되고. 저기 예.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시고. 그렇죠. 그러는 저희는 그런 뭐 쪽으로. 현지들과 같이 이렇게 막 마차도 타고 이러면서
아니 제리 형, 네? 아니 돈 많으면 형인 거 인정하는데 그렇게 뭐 대놓고 그렇게 사람을 썩을 죽여.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여행사들의 네. 수익의 40%가 일본에서 나왔었거든요. 40%나요? 예, 40%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른 방송의 유명한 앵커도 1월 1일 날 유후인 간다 그러고 가족 모임으로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지금 뭐 정말 일본에 지금 미어 터지고 있어요. 미어 터지는 정도예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뚜렷한 게 아니라 죽어놨다가 이제 일본이 터지니까 기본 이제 가단을 하는 거예요. 기본 이제 표현 기본 여기 이제 중국이 열린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이 열렸고 중국이 열리는 것까지 하면 나머지 한 30% 일본 중국이 이제 먹긴 하겠는데 일본이 열렸고 지금 베트남 열렸고 지금 열린 나라가 지금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주요 그잖아. 미국은 이제 미국대로 가는 거고.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소장님이 가고 싶은 나라를 다 찝으셨네요. 아, 이 중에 하나를 좀 가려고 또 지금 예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가는 건 좋아요. 한 번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네. 왔더니 카드 값이 이게 와 엄청 나왔죠. 그런데 그렇죠? 내년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올해 금리 올라온 거 변동금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코픽스 6개월 1년짜리잖아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내년에 생각보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갔다 와서 와 남들 다 간다니까 다 가봐. 이거 그리고 가서 와 너무 온천 이거면서 다 하고 많이 가보셨나 봐요. 아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저는 그냥 아, 정말요? 되게 수영 막 예. 네? 온천 뜨거운데 들어가면서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 거짓말 하는 거지. 아유 시원하다 하면서 나- 뜨거운데 들어가지. 뜨거운데. 안 시원하세요? 전 시원하던데. 시원하지. 시원하세요? 저도 시원해요. 그렇구나. 아니 시원한데 어. 가봤더니 참 좋더라. 어. 근데 내년부터 딱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소비 많이 꺾일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도 지금처럼 와 처음에 한번 갔으니까 또 여행 두 번째 잠깐만. 네, 이제 일단 우리 해결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약간 이게 여행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줄일 거 좀 없나? 이거 나올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내년에 당근마켓 같은 거 아, 중고 네. 쪽이요? 이거 뭐 어떤 좀 제도화된 이런 거 있으면은 저는 그런 종목도 사고 싶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네이버가 그 베팅한 거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 미국의 배팅했죠? 중고 회사. 예,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나온 뉴스 보니까 뭐 명품 짝퉁도 뭐 판을 치고 있대요 거기서. 거기서 네. 이런 건 걸러줘야 되거든요. 어. 근데 제가 보기엔 내년에 그러면 그런 것들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화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일단 저희가 실적은 기대 안 하고 이제 열린다 이 사실만 가지고 지금 소비 쪽이 막 움직이는데 소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게 좀 있지 않나. 부동산이 꺾이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좀 술도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참 그거 한 게 어떻게 일부에서 김영익 교수님하고 아까 기다리시면서 잠시 보셨죠? 김영익 교수님하고 이제 일부를 갖다 하면서 죄송한데 저 55분에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하든 한번 좀 이렇게 비관 내지는 하방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뭐 네. 견뎌낼 만한 2023년으로 한번 이렇게 교수님도 나도 뭐 그쪽으로 한번 승희 씨까지 해서 그렇게 애는 썼는데 요즘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특히 우리 차 소장님보다도 우리 김 대표께서 결국 보면 이렇게 속내가 나오는 거는 내년을 굉장히 경결하고 계셔. 저는 일단 내년은 양봉으로 생각합니다. 양봉. 기준으로는 연간으로는 양봉. 예. 근데 양봉을 만들기 과정이 아유, 한 1년 동안 30 몇 프로 빠졌으면 내년에는 그래. 후내년에 다시 빠지더라도 내년 양봉 나야지. 그죠. 예. 어. 양봉이 나는데 어. 만드는 과정이 좀 험난할 것 같아서 만드는 그걸 과정이. 경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뭐 테스트나 아니면 또 혹시나 모르는 솔직히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미국이 금리가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이 정도 빠졌으면 됐어 이러고 갈지를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라. 네. 그 연준 FMC 성명서에까지도 나왔던 누적된 통화 정책. 네. 이 누적된 통화 정책의 효과와 그 시차. 네. 그리고 이게
그거잖아. 펄펄 끓는 물에 깨구리 갖다 튀겨 죽인 게 아니잖아 지금. 깨구리는 안에서 지금 그냥 시원하다. 10도, 20도부터 해갖고 지금 이제 한 90 몇 도까지 온 거 아니야. 아직까지 팔팔 끓는 데까지는 안 온 거고. 근데 요러다가 이제 팔팔 끓는 비등점이 올까 봐. 그게 이제 더 괴로운 게 우리가 이제 소위 피벗이 오는 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을 끝낸 시점부터 평균 11개월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75bp 금리 인상이 남았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끝나도 피벗이 오는 건 2014년이죠.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우리가 야 조금만 참으면 올 텐데 중국집에 짜장면 시켰는데 출발했대는데 왜 안 와? 미치는 거죠. 늦게. 그렇죠. 배는 고픈데 이 비유는 느낌이 확 온다. 배는 고픈데 중국집에 출발했대는데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는데 언제 배를 누르냐고. 그게 11개월 뒤에 와서 배를 누르면 미치는 거죠 우리는. 번개반점이 11개월 후에 그 철가방이 나타나는 거죠. 도인이 됐겠네요. 지금 막 질러가지고. 그렇지. 그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또 공감이 가는 게 중국이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 국내 여행사들이 막 단체 관광을 모아가 장가게를 가고 뭐 태산을 가고 하겠냐 이거지. 만리장성을 가고 네. 잘 안 갈 것 같아. 더군다나 아니 이게 코로나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IMF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확 어떤 그게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 놀 때 기본적으로 이 보드 카페에서 카드는 이거 12시쯤 가면 이제 막판 원턴이거든. 그러다 보면 보통 1시쯤에 택시 불러서 집에 들어가게 되고 당구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쳤다고. 근데 이 코로나 겪고 나면 10시 이후에 없어. 사람들이 들어가.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지. 그리고 일단 가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라는 거지만 일단 욕구잖아요. 한번 비행기를 타고 나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단 동남아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중국까지는 갈 요소가 적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무비자로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국 사람들이 오겠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하겠다라고 줄 서 있어도 우리나라 상황상 무비자를 못 받아들이면 이건 좀 생각보다 뒤로 출발했지만 짜장면 배달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저희가 인사드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오늘 시간이 없긴 하지만 급히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따라 이제 저희 그 모든 출연자에게 고맙다, 이진우 소장님께도 감사하다 이런 인사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네. 감사 인사 한번 전하고 시청자분들께 박수도 한번 보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함께 해주신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진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물론 내일과 모레도 인포맥스 라이브는 이어지지만 저희 또 이렇게 톰과 이 제리 조합으로는? 이 조합으로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쉽지 않은 장이었지만 내년에는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양봉 네,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빠밤! 안녕히 계세요.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